호모지니우스. 자, 우리가 이제 확통 배우면서 지금까지 배운 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였어? 원순열, 원탁에다가 n명을 갖다가 줄 세운다. 그럼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 되는 거. 그지? n 돌릴 때마다 계속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던 게 뭐냐면 중복순열이 있었죠? 중복순열은 뭐였어? 기호로는 n-파이 r이다. 이거는 n의 r 제곱하는 거.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데 중복 허용해서 뽑는 거. 그치?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는 거. 너네가 대표적으로 중복순열은 뭐냐면 그 비밀번호 네 자리 만들 때 10,000가지가 가능하죠? 야, 비밀번호 0, 4개 하는 사람은 있죠? 그런 사람도 보통 왜? 보통 저기 왜 집에 TV 설치할 때 인터넷 TV 같은 거 설치할 때 처음에 0000으로 돼 있죠. 000부터 999까지 가능하니까 10,000개 되는 거지. 그런 거 중복순열. 어제 우리 배운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n 팩토리얼에 같은 게 PQR 있으면 P팩, Q팩, R팩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지? P개, Q개, R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거였고 가장 빠른 경로 찾기라든지 순서가 정해진 순열 구하는 거 할 때 이거 쓰는 거였죠. 그쵸?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은 기호로는 뭐냐면 NHR입니다. 히포티니우스라는 건데요. 중복조합이란 뜻입니다. N개 중에서 뭔 뜻이냐면 N개 중에 R개를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한다. 이겁니다. 중복조합은. 이게 끝이야. 이제 이런 기호 나오는 거는. 그럼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사과랑 귤이 있어. 사과랑 귤이 충분히 많이 있어. 이 중에서 6개를 고를 거야. 이건 중복 안 하고는 못 고르죠. 그치? 아니, 과일이 막 1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6종류 고르면 중복 없이 뽑을 수 있지만 2종류밖에 없단 말이야. 이 2종류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고르는 방법인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죠. 결과적으로 내가 귤 2개 담았다가 사과 3개 담았다가 귤 하나 더 사야지. 귤 하나 더 사는 거나 처음에 귤 3개 고르고 사과 3개 고르는 거나 결과적으로 우리 손에는 귤 3개, 사과 3개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중복 조합인 거거든.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중복 조합은 있잖아. 요거 설명 잘 듣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중에는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방정식을 만들면은 중복 조합은 쉬워. 그걸로 가는 과정이야 지금.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6칸을 채우면 되잖아. 사과랑 귤 들어갈 걸 갖다가. 근데 한 칸을 더 채워줍니다. 총 7칸을 쓸 거예요. 아니 6칸이면은 뭐 사과 2개, 귤 4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빈칸 하나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래 놓고서 칸막이를 세울 곳을 하나 잡아주면 돼. 칸막이를 여기다 세우잖아? 귤만 6개 사는 거야. 칸막이 여기다 세우면 사과 2개, 귤 4개 사는 거예요. 칸막이 여기다 세우면 사과 5개, 귤 하나 사는 거예요. 여기다 놓으면은 사과만 6개 사는 겁니다. 뭔지 알겠니? 이러면 경우의 수 다 나오겠죠. 그죠? 이게 결국은 뭐야? 이 7칸 중에서 칸막이 들어갈 칸을 한 칸 골라주면 되는 거지. 이건 다시 쓰면 뭐냐면 7C6이거든. 그치?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원래 뭐야? 2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6개 고르라 했지? 그치? 그죠? 그래서 이제 과일 들어갈 칸 6칸만 골라주면 좋겠지만 거기다 어떻게 했어? 칸막이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7칸이 필요했던 거잖아. 맞지? 칸막이는 왜 하나만 있었지? 2종류밖에 없으니까. 여기 사과, 귤, 배까지 나왔다. 칸막이 2개 필요한 거야. 맞지? 그때는 뭐가 되겠어? 괄호가 몇 개 필요하겠어? 하나 더 필요하겠죠. 8개. 그래서 칸막이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괄호 하나 서 있다. 그러면 이제 사과 몇 개, 귤 몇 개, 배 몇 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결국은 이거는 2개 중에서 6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2H6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는 거냐? 2하고 6을 더한 다음에 1 빼고 6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은 왜 뺀 거냐? 6에다가 왜 1을 빼지? 6에다 1을 뺀 게 아니고요. 2에서 1을 뺀 거예요.
이렇게. 2에서 1 뺀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한지. 과일이 두 종류니까 칸막이가 하나 필요했던 거잖아. 과일이 세 종류면 칸막이가 두 개 필요하겠지? 칸막이가 두 개 필요한 건 3에서 1 빼가지고 칸막이가 두 개 나오는 거거든. 칸막이 개수와 우리가 고르는 과일 개수 합친 거에서 칸막이 개수를 고르든지 선택하든지 과일 개수를 선택해도 되는 거지.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알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H6이랑 연결시켜 주기에는 요게 모양이 더 좋죠, 요게. 근데 너네 이거 계산하는 사람 없잖아. 다 이걸로 계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지? 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2H6 해가지고 두 개 중에서 6개 중복해서 6개 고르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알았다면은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볼게. 자, 사과 더하기 귤 해서 6이 나오면 되는 거지. 맞지? 중복 허용해서 뽑는 거잖아. 이때 사과나 귤을 안 뽑아도 돼요. 한 가지만 뽑아도 되냐고. 됐었잖아. 사과 안 뽑고 귤만 다 뽑아도 되고 귤 안 뽑고 사과만 다 뽑아도 되는 거였잖아. 그지? 맞나요? 이거를 문자로 바꿔볼게. x 플러스 y는 6이라는 방정식을 하는데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 음이 아닌 정수해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해. 지금 우리가 한 게 음이 아닌 정수해 고르는 거거든. 몇 개 있는지, 몇 가지 있는지. 음이 아닌 정수에다 그러면 이게 다 0 이상, 0 이상인 거거든. 마이너스만 아니면 돼. 그게 뭐냐? 2H6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알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나오냐면 자연수해 나옵니다. 자연수해. 자연수해라고 나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다 뭐 이상?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한글로 나올 때 뭐라고 나와? 사과랑 귤 합쳐가지고 6개 살 건데 모든 과일은 하나 이상 사야 된다. 안 사는 과일이 없게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자연수해를 뜻하는 거야. 그럼 자연수해 할 때 어떻게 해? 다 하나 이상이니까 여기랑 여기에 먼저 하나씩 다 넣어놔. 하나씩 골라 놓는 거야. X랑 Y 하나씩 넣었어.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사과, 귤 합쳐가지고 하나씩은 이미 넣어놨다고. 그럼 우리는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4개만 더 고르면 되죠. 이미 2개는 골라놨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2H4가 됩니다.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2 이상, Y가 뭐 2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사과 2개 골라놓은 거고 귤 2개 골라놓은 거죠. 아직 프리한 건 몇 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야. 2개 더 고르면 되는 거죠. 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H2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쓰는 방법은요. 이 자연수 이상인 거 나올 때는 가능하거든. 근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X가 마이너스 1 이상, Y가 마이너스 2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이랬잖아. 그지? 저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저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들도 있잖아. 저렇게 바꿀 수 있거든. 자연수해라는 거는 X가 1 이상, Y도 1 이상인 거거든. 그래서 요 경우에는 X를 X 프라임 더하기 1, Y를 Y 프라임 더하기 1. 요 경우에는 X를 X 프라임 더하기 2, Y를 Y 프라임 더하기 2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프라임들은 다 뭐? 0 이상인 거야. 얘가 0 이상이면 X는 1 이상 되니? X 프라임이 0 이상이면 0 들어가면 X가 1 나오니까 1 이상 되잖아. 얘가 0 이상이면 Y는 1 이상 되죠? 얘가 0 이상이면 X는 2 이상 됩니까? Y는 2 이상 되죠? 프라임들은 다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 X 더하기 Y가 6이었는데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2가 6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은 얼마? 4 되는 거지? 의미 아닌 정수의 2개를 더해가지고 4 나오는 거니까 2H4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저게 기본이라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요거는 X를 뭐라고? X 프라임 빼기 1로 Y를 Y 프라임 빼기 2로 바꿔놓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프라임들은 다 뭐? 의미 아닌 정수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 프라임 빼기 1 X 프라임 빼기 1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2가 6이 되면 되는 거니까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이 9 되면 돼요. 그치? 이승아 좀 이따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참아. 이때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은 다 의미 아닌 정수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답이 뭐겠어? 2H 뭐 9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다 풀려요. 그럼 이제 한글로 주어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되거든. 알았지?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아. 여기가 정말 못해. 야 진짜 42쪽에 있는 건 좀 이따 풀어보고 내가 예제 14, 15 한번 풀어줘 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다 이제 방정식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방정식 만들었을 때 어떤 조건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확인하고 이건 안 지울 테니까 알았지? 문제를 풀어보자고. 요건 지울게.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아니 아직이야? 알겠어요? 그것만 잘 파악되면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게 쉽습니다. 자, 예제 14번 보면요. 예제 14번.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A하고 B 후보가 출마했거든. 우리가 중복 수준에도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기명이었어. 투표용지에 우리 이름이 써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누굴 뽑고 누가 누굴 뽑고 누가 누굴 그러니까 우리 셋이 투표를 하는데 내가 A 뽑고 얘가 A 뽑고 제가 B 뽑은 거랑 제가 A 뽑고 얘가 A 뽑고 내가 B 뽑은 게 달랐다고. 유기명일 때는. 이름이 써있는 투표용지일 때는. 근데 무기명일 때는 지금 다 뭐야 결국은? A가 2표, B가 1표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얘들 둘이 합쳐가지고 몇 표 나오면 돼? 기권표는 없다 했으니까 6표 나오면 돼요. 근데 특별히 언급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 모두 다 1표 이상은 받는다. 이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없잖아. 봐봐. 없잖아. 어? 무기명이라는 거 말고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다? 의미 아닌 정수인 거야. 가장 기본.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뭐 되겠어? 2H6이 답입니다. 2H6은 계산하는 방법은 8 빼기 1, 7C6. 7C1과 같으니까 답은 7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넘겨볼까요? 예제 15번. 자, 똑같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을 각각 X, Y, Z라고 하자고. X, Y, Z 합쳐가지고 총 몇 개의 공을 꺼낼 거래? 6번 꺼낼 거지? 6번 꺼낼 건데, 근데 문제에 중요한 말이 있지.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된다. 다 하나 이상은 들어있다는 얘기지? 무슨 근? 자연수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니? 다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는 거니까. 자, 이건데 자연수해다. 의미 아닌 정수해가 아니고 자연수해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3H 뭐 하면 돼? 3 하면 되는 거라고. 6이 아니고. 왜? 3개는 이미 썼어. 그래서 해서 10 되는 거예요. 알았지? 하는 중에 한 개만 더 해줄게. 예제 6번 보면 16번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을 갖다가 풀었을 때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 나올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우리 이거 풀 때 x만 5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x 5제곱? y 5제곱일 수도 있고 z 5제곱일 수도 있는 거지? 또 x 4제곱 y일 수도 있는 거야. z 없이. 무슨 소리야? 결국은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c를 더한 게 5가 되면 되는 거죠. 5번 뽑으면 되는 거니까 총. 그치? 근데 요 a, b, c는 뭐다? 동그라미 1번. 의미 아닌 정수에다. 0일 수도 있다고. 마이너스는 못 나와. 그치? 그러니까 뭐나?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를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또 7C5가 되는 거니까 7, 6 나누기 2 해서 2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42쪽부터 45쪽까지 한번 쭉 풀어보는데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해봅시다. 예제 17번은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잘 풀렸을 거예요. 방정식으로 만들면 돼. 근데 잠깐만. 너네 61번 어떻게 했어?
왜? 61번 어떻게 할 거야? 나눠서 했어? 네. 2 되는 거, 1 되는 거, 0 되는 거?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거의 변형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7 나왔다. 이건 못해 이제. 하면 할 수 있지. 저게 7이 아니고 참 7 이하다. 이러면은 너무 빡시죠. 7654321 0 다 해야 돼. 8가지 다 해가지고 그걸 더 해야 되니까. 그치? 이럴 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7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방금 뭐랬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얘가 0에서부터 7 되는 걸 각각 나눠서 한다 했지? 근데 이렇게 놨잖아? 그러면 얘가 7이면 얘가 뭐야? 0이야. 얘가 6이면 1이야. 땅땅땅 가서 얘가 0이면 얘가 7이지? 그 경우가 각각이 다 나오는 거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이 부등식을 이렇게 더 하나 문자 하나 더 넣어서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알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돼? 의미 아닌 정수애거든. 4h7 하면 바로 나와요. 너네가 푼 문제 볼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 이하인 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 a는 2 해가지고 4h2 하면 5c2가 되니까 답 10이지? 그지? 이렇게 했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좀 작을 때는 그냥 뭐 2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 나오면 되지만 요렇게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요런 방법을 좀 써보자. 문자 하나 추가시켜서 등식으로 바꿔놓고 알았지? 문자 하나 추가해서 등식으로 바꿔놓고 중복 조합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좀 심플하게 풀려. 다음은 18번. 자,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 1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 중에서 0이 몇 개? 가에서 이 중에 0이 몇 개? 2개래. 2개. 0은 2개래. 그 말은 A, B, C, D 중에서 2개만 0이란 얘기야. 나머진 0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0 아니면 자연수죠. 맞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0을 넣어주자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여기랑 여기 0 넣다 쳐.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6가지인데 요 중에 2개 골라서 0 만드는 방법이 6가지 있잖아. A, B, A, C, A, D, B, C, B, D, C, D. 그지? 6가지. 그게 6가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0 들어갔어. 그러면 결국은 뭐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1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 A하고 B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C하고 D가 0이 됐으니까 더 이상 0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럼 얘들은 무슨 해? 자연수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착하면 돼. 0이 아닌, 의미 아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혹은 다른 범위가 더 있는지. 됐잖아? 이제 뭐 하면 돼요? 2H10이야 8이야? 8이죠. 자연수이니까. 그래서 요 결과랑 요 결과를 곱해주면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얘는 6이고 얘는 뭐야? 9C 8이니까 9죠. 그래서 얼마? 6, 9, 54가 된다. 알았지? 네. 그거 정리가 좀 되면 다음 페이지에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알려줄게. 함수 개수를 구해보자. 예제 19번. 함수 개수. 자, x가 1, 2, 3이거든. y는 4, 5, 6, 7이거든. 이런 함수 f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가지로 해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함수 개수. 두 번째. 1대1 함수 개수. 세 번째.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함수 개수. 요까지는 우리가 고1 때 해봤던 거야.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x가 커지면 y는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 요게 이제 중복 조합인 거야. 알았지? 자, F1 아니지. F1, F2, F3이라고 봤을 때 함수 개수는 F1,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1이 갈 수 있는 4개. 2가 갈 수 있는 거 3개라고 하면 안 된다. 4개야. 그건 여기 가서 하세요. 3이 갈 수 있는 거 4개. 그러니까 뭐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돼. 얘는 4, 3, 2 하면 되지. 기호로 쓰면 뭐냐면 4P3이 되는 거야. 요거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1, 2, 3에다가 줄 세워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4, 3, 2가 되는 거다. 그럼 얘는 뭐냐? 4C3이 되는 거예요. 4C3. 왜 4C3이야? 요거 둘의 차이가 뭐냐? 얘 같은 경우에 4, 5, 6을 골라서 4, 5, 6, 4, 6, 5, 5, 4, 6, 5, 6, 4, 6, 4, 5, 6, 5, 4 이렇게 6가지가 이건 다 달라. 1대1만 되면 되는 거라서 알았지? 너네 책에 괄호 1번에 보면 기호로 나와 있죠? 그지? 논리식으로 나와 있잖아.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그게 1대1이란 뜻이야. 또 그거의 대우명대로 나올 때도 있어.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가 같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다 1대1 함수란 뜻이에요. 한글로 나와도 같은 말이고. 예. 이게 다 각각이 다 다른 게 얘란 말이야. 어? 다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 되는 거는. 근데 이건 뭔 소리야?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 아니야? 괄호 3번이? 안에 있는 x값이 괄호 안에 있는 x값이 1, 2, 3 갈수록 커지면 y값도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러면 요게 6개를 다 써놨지만 이 중에서 뭐만 빼고 다 없어져?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잖아. 오류가 생기니까. 그지? 결국은 여기에서 했던 이 24가지 개수 중에서 중복되는 게 몇 가지씩 나와? 6가지씩이 중복되는 거라고. 뻘짓한 거라고. 줄 세울 필요 없는데 줄까지 다 세운 거잖아 이거. 어차피 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요거 발로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 그냥 4, 5, 6 이렇게 다 바뀌는 거라고. 다르게 놓고 싶었지만. 응? 그래서 4C3이에요. 근데 얘는 뭐다? 4H3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도 4, 4, 7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중복을 허용해서 3개 골라가지고 고르기만 해라. 줄은 누가 세워? 요 놈이 세우는 거지. 알겠지? 뭐 7, 7, 7, 7, 5 이렇게 골랐어. 7, 7, 5 골랐으면 얘가 F1, 얘가 F2, F3이 된다고. 자동으로. 왜? 그런 규칙이잖아. 맞지? 그 차이를 좀 알아요. 등호 있으면 확통해서 배우는 거야. 등호 없으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합해서 배웠던 겁니다. 됐죠? 네. 양쪽 페이지 해봅시다. 47, 48. 이항 정리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봅시다. 이항 정리라는 거는요, 괄호를 푸는데 괄호 안에 항이 2개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하거든. 너네 이거 풀면은 뭐 나오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곱셈 공식. 완전 세제곱, 그지? 개수가 1331이었던 거 기억나지? 1331? 왜 1331인지 이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고. 자, 보면 똑같은 거 세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3번 곱하는 거거든. b의 입장에서 쳐다봐. b의 입장에서.
우리는 A냐 B냐 A냐 B냐 A냐 B냐 선택을 3번 하게 되는 거거든. 그때 B를 한 번도 안 골라. 그럼 뭐만 골라? A만 3번 고르는 거지. 3번의 기회 중에서 B를 안 골라. 그러면 A만 3번 고른 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첫 번째 B, 두 번째 B, 세 번째 B 중에 한 번도 안 골랐다고. 그러면 A만 3번 고르는 거잖아. 그 다음은 B를 한 번 골라. 그럼 3번 중에 B를 한 번 골라. 그러면 A는 2번, B는 1번. 3번 중에 B를 2번 골라. 그럼 A 1번, B 2번. 3번 중에 B만 다 골라. 그럼 B의 세제곱 되는 거죠? 푼 결과가 뭐 나와? 1, 3, 3, 1 나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나오는 거거든. 요걸 이제 이항정리 경우의 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야.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응용을 해보면, x, 2x 더하기 3의 5제곱이야. 이걸 했는데, x제곱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를 몇 번 뽑으면 되니? 2번 뽑으면 되지? 아니면 얘를 3번 뽑아도 돼. 5C2나 5C3이나 차이는 없거든. 그냥 얘를 2번 뽑자. 그러면 5C2에 2x를 몇 번? 2번. 그러면 3은 몇 번? 3번이지. 그지? 괄호 다 풀 필요 없이 타겟 정해가지고 그것만 딱 푸는 거야. 그럼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되겠어? 5C2는 10. 2의 제곱은 4. 3의 세제곱은 27. 곱하기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지? 1080 되겠네요. 108에다 10 곱하는 거니까. 그쵸? 요런 겁니다. 이항정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요런 건 이제 좀 쉬운데, 이제 옆에 예제 1번을 한번 볼게. 예제 1번을 보면요. 괄호 1번. 2x 플러스 5y의 5제곱에서 x제곱 y 세제곱 개수를 구하래요. 이건 괜찮아.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잖아. y 3번 뽑으면 되지. x 2번 뽑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5번 중에 y를 3번 뽑아. 그럼 2x는 2번, 5y는 3번. 요거 풀어주면 개수 나오는 거야. 5c3은 10이고 2의 제곱은 4고 5의 세제곱 125죠. 500이니까 5000 되겠지. 느는 쓰면 좀 그렇겠다. 뒤에 x제곱 y제곱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2번 보면요. x제곱 빼기 2x분의 1의 8제곱이거든. 이걸 풀었을 때 x7제곱 개수를 구하래. 하는 방법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딱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2개씩 커지고 이거는 하나씩 커지니까 위에 7제곱 나오는 건 위에 있는 지수가 여기서 나오는 지수가 7 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 5번, 얘 3번이면 되거든. x 세제곱분의 x 10제곱 되면 x 7제곱 나오니까. 그지? 근데 그게 바로 다들 잘 보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이런 방법 써도 돼요. 얘를 A개 뽑고 얘를 B번 뽑아. A번, B번. 합쳐가지고 얼마 되면 돼? 8번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지수 입장에서 본다면 얘를 A번 뽑아? 그럼 지수가 2A가 되겠지? 2A 차. 맞지?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B번 뽑아? 그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밑에 있는 거니까. 그 결과가 뭐 나오면 돼? 7 나오면 되는 거지? 이러면 연립할 수 있거든. 연립하면 3A가 15 나오니까 A가 5 나오고 B는 3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구하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조정을 거쳐보는 거야. 처음부터 5, 3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얘 6번, 얘 2번 뽑았다 생각해봐. 6번 뽑았으면 10이고 2번 뽑았으면 2잖아. 하면 10차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 하나 덜 넣어보는 거지. 그럼 5번, 3번 넣어보면 10에서 3 빼가지고 7 나오니까, 그지? 객관식이면. 네. 그래서 요거 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8번 중에서 3번 뽑을 거야. x제곱은 5번, 마이너스 2x분의 1은 3번.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풀면 뭐가 나옵니까? 8C3은 876 나누기 6이니까 56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7 나오는 거죠. 개수가. 그지?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거기 54쪽에 66번이랑 68, 69 이렇게 풀어보세요.